비욘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동 경희대병원 신경과의 신원철입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새로운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제 이름을 따서 신원철 교수의 꿀잠 이야기 그 첫 번째 방송입니다. 사실 저는 2020년 1월 달부터 비욘드 방송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학회, 대한수면학회, 대한수면연구학회와 함께하는 무슨 수면 방송 이렇게 해오다가 작년 7월부터는 이제 매달 넷째 주 토요일 날 저녁 8시에 고정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년이 지난 이 시점부터는 이제 제 코너를 만들어서 한번 체계적으로 전체 수면 한번 정리해보고 그 순서대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정리한 내용들을 한번 말씀드리는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꿀잠 이야기라는 코너로 여러분을 이제 오늘부터 매달 찾아뵐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방송입니다. 오늘은 방송 제목이 Good Sleep, Better Life라는 제목이죠. 우리말로 표현하면 좋은 잠은 더 건강한 삶을 만든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이거는 다 아실 겁니다. 좋은 잠을 자게 되면 우리의 신체도 회복되고 뇌도 좀 건강해지고 여러 가지 질병이 치유가 된다는 내용인데요. 오늘 그 내용과 함께 그러면 앞으로 저는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방송을 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좋은 잠에 대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어떻게 말씀드릴지에 대한 내용들을 구성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질문이죠. 그러면 좋은 잠 그리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잠을 얼마나 자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적정 수면 시간, 수면의 양, 수면의 질이 과연 얼마나 돼야 하는가 질문이죠. 여러분들 하루에 몇 시간 주무십니까? 어떤 분은 불면증 때문에 하루에 3시간도 못 자요, 4시간도 못 자요 하고 불면증은 없는데 일이 바쁘다 보니까 특히 젊으신 분들은 저녁에 스마트폰도 보고 일도 하고 작업도 하다 보니까 나는 6시간밖에 못 자. 하지만 낮에 어느 정도 일을 해. 커피도 마시고 또 활동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6시간, 5시간도 못 자는 나는 견딜 수 있어. 어떤 분들은 한 7시간 정도는 자야 되는데 라는 마음도 갖고 있을 거예요. 아주 드물게는 8시간 정도 푹 자고 있다라고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적정 수면 시간의 정의는 여러 가지로 나누긴 하지만 결국은 낮에 피곤하지 않을 정도의 야간의 수면의 양을 말하죠. 근데 이 적정 수면 시간은 사람의 나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이 때 수면 시간과 노인이 돼서 수면 시간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많게는 10시간도 차이가 나고요. 적게는 한 2-3시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우선 나이가 들면서 변화가 되는 몇 가지가 다른 게 있어요. 그중에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초대사량이라는 건 우리가 일도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뇌를 쓰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 몸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 쓰는 양이죠. 예, 여러분들이 하루에 사용하는 칼로리, 에너지, 그걸 칼로리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한 2000칼로리, 2500칼로리를 보통 하루에 우리가 사용한다 그러는데 이 칼로리의 80%가 기초대사량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운동해서 그리고 먹는 걸로 조절할 수 있는 건 기초대사량의 전체 하루의 에너지 소비의 20%가 작동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살을 빼고 싶어도요, 운동 많이 한다고 먹는 걸 조절한다고 그렇게까지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 않습니다. 물론 워낙 비만인 경우는 적게 먹고 운동하면 살이 좀 빠지죠. 정말 저는 비만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초 대사량을 이거를 높여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에너지 소모가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이 기초 대사량이라는 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다가 한 20대까지 쭉쭉 떨어져요. 그리고 60세까지는 거의 유지하다가 60세가 되면 기초대사량이 더 떨어집니다. 이런 이유로 이렇게 젊었을 때 10대 또 어린아이 때는 에너지가 넘치니까 엄청나게 뛰어다니잖아요. 그리고 먹는 것도 엄청나게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초대사량이 되게 높으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에너지 소모가 많아요. 그러면 더 많이 먹게 되죠. 그러니까 살도 안 쪄요. 그렇게 많이 뛰어다니고 또 그렇게 많이 먹어도 아이 때는 별로 안 찝니다.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나 어렸을 때는 살 안 쪘어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는 정말 중학생, 고등학생을 보면 하루에 4끼를 먹고요. 라면은
요즘 먹방 방송이 아니라 저도 최대한 라면 세 개까지 끓여서 먹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보통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는 2개 정도는 끓여서 먹잖아요. 그래도 살이 안 찝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한 50세에서 60세가 넘어가면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고 하잖아요. 바로 나이가 들면 기초 대사량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먹는 거는 젊었을 때하고 똑같이 먹는데 내 몸에서 에너지를 소모를 안 하니까 이 먹은 거가 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이런 살을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또 살을 찌지 않기 위해서는 운동을 많이 해야 되겠죠. 에너지 소모를 많이 시켜야 되기 때문에 기초 대사량을 높여야 됩니다. 기초 대사량을 가장 높이는 방법이 운동으로 근육량을 높이는 거죠. 우리 몸에 또 심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심장이 아주 건강하고 제2의 심장이라고 하는 근육량이 많고 이 코어 근육이라고 하는 이 체간 근육의 양이 많을수록 그리고 허벅지가 굵을수록 여기에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하는 에너지 소모가 제일 많이 하는 곳이고 여기에 포도당이 많이 쌓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이 많으면 에너지 소모가 잘 돼요. 그러니까 살도 별로 안 찝니다. 이와 유사한 게 바로 수면 시간입니다. 수면 시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신생아 때는 태어나자마자 17시간, 18시간을 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잠자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언제까지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한 10시간 넘게 자야 돼요. 초등학교 들어가게 되면 저학년 때는 한 9시간에서 한 11시간,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면 한 8시간에서 10시간, 고등학교 때가 되게 되면 한 7시간에서 한 8시간으로 성인하고 유지가 되다가 나이가 들면은 한 7시간씩 8시간으로 떨어지죠. 앞에 제가 기초 대사량의 일생을 거쳐서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유지됐다 떨어지는 걸 보여드렸는데 이 또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신생아 때는 19시간을 자야 되니까 가장 높습니다. 대사량이 많은 거죠. 두 번째, 나이가 들수록 쭉쭉 떨어져요. 바로 그리고 유지되다가 다시 나이 60세 넘어가면 떨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기초 대사량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는 뇌가 발달해야 되죠. 그리고 근육이 많아져야 됩니다.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 근육은 다 만들어진 다음에 크기만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뇌는 아직 다 완성이 안 됐어요. 보통 5살에서 6살까지는 뇌가 세포가 계속 분열합니다. 그러니까 뇌가 5살 돼야지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근육도 커지고 뇌도 자꾸 많아지게 되니까 뇌세포가 많아지게 되니까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는 근육과 뇌가 일을 하게 되고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니 기초 대사량도 늘어나게 되지만 그에 따라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쓴 에너지를 보존하고 다시 충전하는데 잠이 핵심입니다. 바로 이 많이 썼던 에너지를 다시 보충하기 위해서 잠을 많이 자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초 대사량이 높을수록 우리는 잠을 잘 잡니다. 그러다가 나이 들면서 뇌세포가 완성이 되면 잠자는 시간이 줄고요. 젊었을 때까지 우리 육체가 노화가 되기 전까지 60세, 50세가 되기 전까지는 유지하다가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것처럼 그래야지 잠을 잘 잡니다. 그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는 잠이 도와줘야 되니까요. 잠과 기초 대사량은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운동을 안 하고 근육량이 없어요.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게 되면 잠도 망가지게 됩니다. 자, 잠을 못 자시면 기초 대사량을 늘리기 위해서 근육량을 넓히세요. 근육량을 많게 하기 위해서는 뛰는 운동이 정답일까요? 아닙니다. 뛰는 운동은 살이 안 쪄요. 마라톤 선수들은 살이 안 찝니다. 삐쩍 마르잖아요. 아프리카 선수가 요즘에 마라톤에서 1등, 2등을 하고 있는데 그 선수들 보면 너무나 측은할 정도로 말라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건강하지 않은 게 아니죠. 근육이 에너지를 계속 쓰기 때문에 근육량은 준 거죠. 하지만 심장은 강화되고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은 심장 강화 운동입니다. 근육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60세가 넘어가게 되면 60세 전에는 유산소 운동을 7대3으로 60세가 넘어가면 5대5에서 3대7로 근육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근육량 운동이 뭐죠? 여러분들 스쿼팅 같은 거, 또 맨손 체조를 할 수 있는 거, 또 공원이나 이런 데 가면 운동기구가 있으면 기구 갖고 돌리는 거 있죠? 그런 것들입니다. 윗몸 일으키기, 이런 근육 운동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적정 수면 시간은 뭐예요?
나한테 필요한 수면 시간입니다. 낮에 안 졸리고 커피도 안 마시고 낮잠도 안 자는데 전혀 졸리지 않을 정도의 수면 양입니다. 그리고 그런 수면은 주말에도 몰아지지 않는 양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래도 나는 이 정도 자면은 잘 잤어 하는 잠이 있을 거예요. 그 양을 생각해 보세요. 커피 마시고 하는 잠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적정 수면 시간이 내가 운동량이 부족하고 체력이 약해지면은 자꾸 깨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나의 적정 수면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운동을 하시고 체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예. 201, 206, 그 다음에 453. 이게 뭘까요?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이게 이런 겁니다. 사람이 잠을 안 자고 견딜 수 있는 시간들을 과거부터 통계 데이터입니다. 이 1959년도에 피터 트립이라는 사람은 8일 9시간, 즉 209시간 동안 잠을 안 잔 기록을 세웠습니다. 요 히스토리는 그 당시에 라디오가 많이 보급됐거든요. 그러니까 라디오 주파수 방송국들이 우후죽순으로 미국에 생기면서 과연 그러면 이제 라디오 주파수 그 방송국이 많아지다 보니까 요즘에 유튜브처럼 채널처럼요. 그러니까 서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자기 채널의 방송을 듣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벤트를 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잠을 안 자고 24시간 방송해 해갖고 24시간 동안 계속 방송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기하잖아요. 아니, 저렇게 잠을 안 자고 방송하네. 오늘 또 하루가 지났는데도 또 방송을 하고 밤새도록 방송을 하고 이런 걸 하면서 이 사람이 히트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잠을 안 자고 방송하네? 라고 하면서 조금 이 사람이에요. 이게 자기 그 신문사하고 이 라디오니까 방송은 카메라는 없었으니까 목소리로 나갔을 때 200일 시간을 기록 쓰면서 자기 신문사에서 내가 100일 시간 동안 잠 안 잤어 졸리면서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그러다가 같은 해 또 다른 방송국에 있는 이 아나운서라고 해야 되나요? 이 방송국을 하는 사람들이 데이비 헌터, 이 사람은 그 뒤에 그 기록을 깼어요. 229시간. 톰 라운드, 열흘 20시간으로 260시간을 갱신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 다음에 한 5년이 지나서 이 사람 랜드 가드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17살 청년이었어요. 자기가 이 기록을 깨겠다고 수면의 아버지라고 하는 수면 의학자한테 찾아가서 내가 이 기록을 깨고 싶고 나를 실험 대상으로 삼아다오라고 제안을 했고요. 이 수면 의학자가 이 사람한테 뇌파를 붙이고 잠을 안 자게 한 거예요. 264시간 동안 기록을 했습니다. 뇌파도 붙이고 눈 깜빡거리는지 기록하면서 과학적으로 검사하면서 잠을 안 잔 264시간의 랜드 가드너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도 이분이에요. 이분이 나중에 이제 회고록을 쓰는데 이 실험에 참가한 이후에 자기는 정말 잠을 제대로 잔 적이 없대요. 항상 깨고 항상 잠을 못 자서 불면증으로 시달렸다고 평생을 그러고 살아왔다고 자기 회고록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1986년도가 들어오면서 로버트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기록을 거의 2배를 갱신했습니다. 453시간. 날짜로 따지면 18일 21시간으로 현재 기네스북에서 가장 사람이 잠을 길게 안 잔 시간이 453시간입니다. 예. 이때부터 그 기네스북에서는 더 이상 잠 안 자는 거를 기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이때 이거가 너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거든요. 이렇게 잠을 안 자고 하는 거는 사람을 고문하는 것 같고 비윤리적이라고 얘기돼서 더 이상 기네스북에서는 잠 안 자는 시간으로 기네스북에 등재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올라갔던 453시간 로버트 맥도날드가 최종 기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이런 사람들 이렇게 잠을 안 잘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결국은 자야 됩니다. 아까 랜드 가드너처럼 잠을 안 자면 굉장히 많은 문제에 시달리게 되거든요. 우리가 잠을 자는 이유를 잠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자야 된다는 이유는 이런 거죠. 우리가 자고 깨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얘가 자고 깨는 일주일 리듬, 낮과 밤에 자고 깨는 걸 조절하는 리듬입니다. 이게 2018년도에 이 시계 유전자라는 걸 발견한 3명의 노벨 의학상을 받은 분들인데 여기에서 이 생체 시계에서 바로 뇌 뒤쪽에 있는 거죠. 시계 유전자라는 걸 발견한 거죠. 얘가 단백질을 막 만들면 얘가
생체시계를 자극해서 우리 뇌를 활성화시켜요. 그러다가 일정 시간이 되면 안 만들어요. 다시 일정 시간 동안 또 만듭니다. 이게 시계 유전자가 시계 단백질을 만들므로써 이 시계 단백질이 우리의 자고 깨고 뇌를 깨어있게 하고 자는 거가 24시간과 비슷한 시간 단위로 일정하게 반복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체 시계 말고도 우리 몸의 팔다리에는 많은 말초 시계가 있어요. 뇌 말고 눈에도 있고 근육에도 있고 심장에도 있어요. 얘네들은 지 멋대로 자기만의 고유 리듬 25시간, 30시간, 14시간일 수도 있는데 각각의 리듬으로 장기를 컨트롤합니다. 이걸 말초시계라고 그래요. 그런데 중추시계는 말초시계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요. 신경망으로. 자, 그래서 중추시계가 잘 시간이 돼서 시계 단백질이 더 이상 안 만들면 뇌가 자야 되잖아요. 뇌가 일을 잘 안 해요. 그러면 그 신호를 말초시계에 보내요. 그러면 그 신호를 받아들일 말초시계는 자기 장기를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때 우리 몸이 쉬게 되고 뇌가 깨게 되면 우리 몸을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가거나 교대 근무를 하거나 주말에서 몰아서 자거나 자야 될 시간에 잠을 안 자고 뭐 야식을 먹고 술을 마시게 되면 이렇게 되면 뇌는 자는 시간이 돼서 잘 시간이라고 알려줬는데 이 몸의 변화 그리고 외부의 시계는 자는 시간이 아니죠. 그게 교대 근무자 시차고 음식을 먹으더니 몸의 장기들은 뇌 시계를 맞출 수 없어 자기를 하게 되니까 이게 어긋난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일주기 리듬이 불일치가 됩니다. 이게 서커디안 미스 얼라이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뇌가 잘 때 몸을 쉬게 하는 게 우리 몸의 회복이 제일 빠른 건데 뇌가 잘 때 몸을 일을 하게 만들면 여기 나왔던 비만, 고혈압, 당뇨가 생기는 대사증후군, 간질환, 장내 수견의 이상으로 대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위염이나 위궤양이 생기죠. 위장간에 암이 생겨요. 고혈압, 당뇨, 심뇌혈관, 심근경색, 불면증이 유발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잠을 잘 자야 되고 잠을 자는 시간에 맞춰서 단순히 내가 일정하게 자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추시계가 아니라 말초시계, 심장, 근육, 팔다리,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장기들을 자극하는 자극도 같이 차단시켜야 됩니다. 뇌가 자야 된다고 그러는데 몸에서 못 자게 만들면 우리는 이런 중추시계와 말초시계가 비동기화가 되면서 다양한 병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몸이 쉴 때 쉬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대 근무자, 시차 있는 분들이 생존율도 짧고 또 질병의 발생률이 일반 사람보다 훨씬 더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잠을 자야 되는 이유는 면역력이죠. 요즘에 이제 겨울이 되면서 요즘에 감기가 많이 돈다 그러는데 감기 갖고 연구한 연구가 있어요. 2015년에 한 연구인데 이 연구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겨울철에 이런 감기가 걸릴 확률을 추정해 본 거죠.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7시간 이상 잔 사람들은 감기 걸리는 게 뭐 17.2%, 6시간에서 7시간 잔 사람은 22%, 5시간에서 6시간은 30%, 5시간보다 잠을 적게 잔 사람은 절반 가까이가 감기에 걸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터널을 벗어났는데 이 올해 나온 논문이에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백신 접종을 맞았잖아요. 1차, 2차, 3차까지 맞았던 것 같은데 이 당시에 병원에 근무하는 병원 종사자들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한 뒤에 항체가 얼마나 생성됐느냐를 추적해 본 연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백신 맞고 항체가 생겼냐 안 생겼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뭐 파이자 백신이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뭐 이런 얘기들 있었습니다. mRNA 뭐 이런 얘기 있었죠. 여기에 참가한 사람들 보면 여성이 좀 많았어요. 여성이 73%. 그다음에 7시간보다 많이 잔 사람은 33%. 나머지는 7시간 적게 잤어요. 교대 병원이니까 간호사 이런 분들이 교대 근무를 하잖아요. 교대 근무자가 한 27%였어요. 자, 이런 거를 다 연구를 하고 해서 백신을 맞은 다음에 3주 후에 피를 뽑아서 백신 주사로 인해서 항체가 생겼는지를 측정했더니 잠을 7시간 이상 잔 사람에 비해서 잠을 7시간보다 적게 잔 사람은 항체가 2.36배 정도 낮았습니다. 항체가 적게 생긴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잠을 잘 잔 사람은 잠을 못 잔 사람보다 항체가 2배 반 정도 더 많이 생긴 거죠. 예.
교대 근무자는 어떨까요? 자고 깨는 게 불규칙하거나 갑자기 변동되는 사람은, 이 사람은 항체가 생성이 안 되는 일이 거의 3배입니다. 예, 교대 근무자보다 항체가 3배 정도 적게 생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잠이라는 거는 면역력을 높이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면역력은 우리 몸의 선천적 면역, 적응 면역이라고 크게 나눕니다. NK세포, 우리가 요 코로나 때 많이 얘기 들었죠. 뭐 사이토카인, T세포, B세포 이런 것들이 면역세포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결국은 우리 몸을 돌아다니면서 외부의 물질, 염증 물질을 다 잡아먹고 없애버리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항원을요. 그런데 이런 면역과 관련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수면 때 이런 NK세포나 T세포, B세포가 증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몸에 군대가 양성되는, 외부의 적과 싸우는 면역세포가 만들어진 시간이 자는 시간입니다. 바로 잠을 잘 자야 되는 이유가 우리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또 잠을 못 자면 교감신경이 항진돼요. 우리가 자는 시간 중에 75%가 비렘 수면인데, 이때 우리의 스트레스가 없어지게 되고 부교감신경이 항진됩니다. 잠을 적게 자게 되면 우리가 몸을 쉬게 되는 부교감신경이 75%가 시간이 줄잖아요. 또 깊은 잠을 못 자면 그 부교감신경이 항진돼요. 그럼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라든지 아드레날린이 많이 분비가 되고, 얘네들은 자는 우리 몸을 자극하죠. 잘 때 몸을 흥분시키는 코티졸이 나오니 심장은 빠르게 뛰고, 근육은 수축하고, 혈관은 수축하고, 염증은 높아지는 일이 발생해서 잠을 못 자면 고혈압, 당뇨, 심장병, 뇌졸중과 같은 모든 질병이 다 생깁니다. 기억력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뭐 음악을 듣기도 하고, 냄새를 맡기도 하고, 이름을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하면서 우리 뇌에 기억력이 쌓이게 됩니다. 이 기억력은 어떻게 쌓이냐면요, 두 군데로 쌓입니다. 예, 좀 볼까요? 우리가 기억력은, 여러분들이 치매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죠? 해마, 기억을 담당하는 뇌다.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들은 해마가 쭈그러든다고 합니다. 해마는 뭐냐면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잠깐 저장해 놓는 곳이에요. 내가 뭐 어디가 수업을 들으면 막 듣잖아요. 듣고 바로 메모를 하잖아요. 해마에 저장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이 대뇌, 큰 뇌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낮에는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정보가 많이 들어오면 해마에만 쌓여요. 근데 해마가 무한대가 아니잖아요. 쌓이면 자꾸 밀려나가요. 그런데 깨어있을 때 대뇌로 저장 창고로 넘겨야지 장기 기억으로 저장됩니다. 그렇게 되는 방법이 뭐죠? 선천적으로 머리가 좋아야 돼요. 뭐 암기력이 너무 뛰어난 분들 있죠. 이거는 해마의 기억, 단기 기억을 뇌로 잘 전달하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반복 학습하는 거고요. 내가 반복 학습하고 하면 또 뇌로 위로 올려줘요. 또 여러 가지 감정이라든지 다른 자극과 합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리를 내서 외우고, 글로 써가면서 외우고, 감정을 막 떠오르고, 연상을 하고, 그러니까 나의 오감을 다 동원해서 기억을 하게 되면 해마에서 뇌로 기억이 잘 전달됩니다. 자, 그런데 그건 깨어있을 때의 얘기잖아요. 그런데 연구를 해봤더니 잠자는 동안에 이 해마에 기억된 단기 기억이 이 뇌로 저장되는 것들이 알려졌습니다. 즉, 그런데 뇌가 깨어있을 때는 잘 안 가요. 아까 말한 다양한 자극법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뇌가 일을 안 하게 되면, 즉 잠을 자게 되면 이 대뇌가 일을 안 하면 굉장히 느림파가 나와요. 이때 우리가 잠을 들면은 방추체라고 하는 요런 모양과 리플이라고 하는 요런 모양들의 파형이 보이거든요. 바로 얘가 대뇌로, 해마에서 대뇌로 기억력을 넘기는 그런 신호라고 우리가 연구를 해봤더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잘 자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해마에서 대뇌로 기억을, 단기 기억을 뇌로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자는 동안에 대뇌로 단기 기억, 내가 낮에 있었던 걸 넘겨주지 못하면 자고 나면 이게 싹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벼락치기 하고 나면 기억력이 그때만 잠깐 기억하고 없어지는 겁니다. 해마에서 뇌로 안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자서 공부를 열심히 했고 좋은 기억을 가졌으면 깊은 잠을 자게 되면 이게 뇌로 올라가면서 스핀들이나 리플이라는 게 나오면서 뇌로 전달돼요. 잠을 안 자면 이런 파형이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잠을 잘 자야 되는 이유가 기억력과 뇌 기능에도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글림파틱 시스템이라는 게 있죠. 예, 우리가 뇌에 일을 하게 되면 여러 찌꺼기가 뇌에 쌓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허연 것들이 찌꺼기들인데요. 이런
뇌가 일을 하게 되면 단백질을 쓰게 되면서 찌꺼기가 쌓이게 되고 이게 많이 쌓이면 뇌가 망가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을 자게 되면 우리가 잠을 잘 때는 어때요? 심장이 느리게 뛰잖아요. 심장이 깨었을 때 막 쿵쿵 뛰다가 잠을 자게 되면 심장이 느리게 뛰어요. 혈압도 낮아져요. 그러면 머리로 올라가는 혈류량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혈관벽을 싸고 있는 아쿠아포, AQP4라고 하는 저희는 아쿠아포린이라고 하는 요 부위가 넓어져요. 혈압은 낮아진데 이 혈관을 싸고 있는 막이 느슨해지니까 여기에서 혈장액이라고 피 속에 물이 빠져나가요. 그게 이 찌꺼기를 정맥으로 밀어내서 뇌 바깥으로 찌꺼기를 없애는 청소 과정을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언제 돼요? 아쿠아포린 4가 열리는 게 바로 깊은 잠일 때입니다. 깊은 잠을 못 자면 아까 해마의 단기 기억이 장기기억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또 찌꺼기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독성 물질 쌓이게 되니 뇌도 손상되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더 나가서 치매도 생긴다는 이론적 기반이 됩니다. 감정 조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머리 앞쪽, 이마 쪽에 있는 거를 전두엽 중에서도 전전두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엄마 뱃속에서 만들 때는 안 만들어져요. 엄마 뱃속에서 5살 때까지 앞쪽 뇌가 막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앞쪽 뇌는 이성적인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밥상 교육이라든지 부모들의 훈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예의가 발라지잖아요. 바로 이 뇌가 학습된 기억을 그리고 행위를 저장하고 이성적인 판단하는 뇌입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게 되면 이 전두엽 기능이 활성화돼요. 이 앞쪽 뇌가요. 그래서 이 감정을 담당하는 이 편도체라는 부위를 딱 눌러버려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조절이 잘 돼요. 화가 나도 화를 참을 수 있고 억울해도 참을 수 있고 내가 나설 때와 안 나설 때를 잘 조절합니다. 근데 잠을 못 자게 되면 이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지게 돼요. 잠을 못 자면 얘가 제일 먼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정을 조절하는 편도체를 조절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즉흥적이고 욱해지고 화를 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을 잘 자는 이유는 감정적인 불안장애나 우울증을 극복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우리가 잠을 못 자면 불안장애, 우울증이 많이 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비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을 못 자면 비만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이유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깊은 잠 동안에 렙틴,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 그리고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런데 잠을 못 자거나 깊은 잠 못 자면 식욕 억제 호르몬의 렙틴이 안 나오고 식욕 촉진 호르몬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게 되니까 가짜 배고픔을 만들어요. 음식을 더 먹게 돼요. 또 성장 호르몬은 아이 때는 아이의 키를 키우는 효과를 내지만 성인이나 어른들의 경우는 지방을 태우고 근육을 빨리 회복시키는 기능을 갖습니다. 그런데 성장 호르몬이 깊은 잠 동안에 나와야 되는데 깊은 잠을 못 자거나 잠이 적으면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근육이 회복이 안 돼요. 지방이 안 태워져요. 그러니 살이 찌죠. 지방이 많아지고 또 근육이 회복되니까 무기력해져서 더 운동을 안 하는 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수면의 문제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신체 질환, 인지장애, 정신장애, 비만, 사고 위험성을 이렇게 많이 높인다고 합니다. 심혈관계 8배, 당뇨 5배, 사망 2배, 암 2배를 높이고 우울증을 3배를 높이고 치매를 5배 높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꿀잠 이야기를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데 오늘부터 다양한 잠을 잘 자는 방법 또 잠을 못 자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유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잠의 양도 중요하지만 잠의 질도 중요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고 깨는 리듬을 조절하는 생체 리듬, 일주기 리듬이 맞춰서 잠을 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이 톱니바퀴를 잘 돌려서 뇌의 건강, 마음의 건강, 그다음에 신체 건강을 높여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우리의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알죠? 여러분들이 피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들고 있는 스마트폰을 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 집에 있는 많은 조명들이 있어요. LED 조명, OLED 조명, TV에서 나오는 조명, 집 밖에서 나오는 조명. 그리고
여러분들 집 안에 불을 꺼보세요. 그 베란다에 큰 창문을 통해서 길에서, 옆집에서, 건물에서 들어오는 불빛이 집안을 비추고 있습니다. 차에서 나온 불빛. 이런 것들이 빛이 뇌를 자극해요. 그리고 이렇게 못 자니까 커피를 마시고 또 저녁에 술을 마시게 되면 이 또한 수면을 방해합니다. 다양한 신체 질환, 복용하는 약물들도 잠을 오게도 하고 잠을 안 오게도 하는 문제를 초래하고, 많은 스트레스와 경쟁 때문에 정신질환이나 교대 근무들이 문제가 일으켜요. 이것들이 수면의 부족을 만들고 자는 시간은 유지될 줄 몰라도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서 전체 성인의 약 30%가 불면증이 있다고 합니다. 노인이 되면 우리 자고 깨는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생체시계의 노화, 또 잘 때 나오는 멜라토닌은 분비가 되면 우리가 깨지 않고 7, 8시간에 내리자도록 도와주는 호르몬이죠. 이거를 분비하는 송가체의 노화로 인해서 노인의 60%가 불면증이 생깁니다. 왜 60%일까요? 뇌의 노화 외에도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문제를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들의 10명이 6명이 불면증이 생깁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겠죠? 더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꿀잠 이야기를 통해서 이해하시고 알게 되는 수면 지식을 통해서 그걸 이해해서 내 생활에 적용하는 겁니다. 아는 게 힘이 아니에요. 지키고 내가 행동하는 게 힘입니다. 지식이 안다고 끝나는 게, 그거는 내가 그냥 상식을 아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잘 자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 잘못된 수면 방식들을 바꾸셔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잘한다고 생각해 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실제로 외래에서 환자들 오시면 제가 항상 질문하는 게 있어요. 얘기를 쭉 듣고, 자, 이제부터 제가 질문 드릴게요. 저녁 몇 시에 먹어요? 저녁 먹고 뭐 해요?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뭐 어디에 있어요? 방에는 언제 들어가요? 방에 들어가서 잠드는데 얼마 걸려요? 그리고 중간에 몇 번 깨요? 그렇게 깨면은 뭐 하세요? 아침에 마지막 눈 뜨는 거 몇 시예요? 방에서 몇 시에 나오세요? 제가 이 질문해요. 한 5개 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물론 병원에 오는 분들이니까 4개에서 5개 정도의 문제가 나와요. 본인들은 되게 잘한다고 노력했는데도. 예, 간단하게 들으면 저녁 먹고 누워 있어요. 저녁 먹고 누워 있어요. 그리고 눕는 건 아니고 텔레비전 보는데 가만히 있어요. 또 자기 전 핸드폰을 계속 보고 있어요. 잠 안 오면 나는 핸드폰 안 보는데 소리를 들어요. 중간에 깨서 또 핸드폰을 봐요. 저녁 먹고 8시나 9시부터 방에 들어가 있어요. 나는 5시에 깨는데 9시에 나와요. 중간에 졸리면 또 자요. 이런 문제들이 다들 갖고 있는 문제가 생겨서 더 우리를 잠을 방해하고,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들 때문에 또 수면을 방해받습니다. 그래서 불면증은 선진국의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죠. 이 선진국의 전염병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선진국에 불면증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문제들, 의료적인 문제, 환경의 문제들이 선진국에 더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면 환자들은 통계를 보더라도 이렇게 매년 2008년부터 2020년까지 기하급수로 늘고 있고, 수면 시장도 6배나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라가 잘 살수록 잠 못 자는 사람은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오늘 잠을 잘 자는 방법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오늘 요것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을 잘 자는 이유는 몸을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S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수면 향상성 수면 욕구라고 하거든요. 몸이 피곤하면 몸에 피곤한 물질이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운동하면 찌꺼기가 쌓여. 그게 아데노신이에요. 그게 뇌에 쌓여요. 계속 쌓여 하면은 이게 100% 쌓이면 수면 중추가 작동돼서 뇌를 확 꺼버려요. 여러분들이 막 서 있어도 졸릴 때가 있죠. 이 아데노신이 너무 쌓여서 그럴 때예요. 그때는 막 눈 서서도 kop박kop박 졸고 있는 때입니다. 그로기 상태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잠을 조절하는 게 있습니다. 일주기 리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자고 깨는 우리 몸의 고유의 리듬이 흘러가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24시간보다는 조금 더 긴 24.3시간입니다. 얘네들은 빛, 움직임, 식사 시간과 관련돼서 얘네들이 조금 조정을 받고, 요 생체 리듬이 낮에 빛을 쬐고 열심히 움직이면 피로도도 쌓이지만 우리의 생체 리듬을 더 높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런 자극들이 자기 전에 직전에 자극이 되면 우리 몸은 하루에 1시간이 뒤로 밀리니까 자꾸 잠자는 시간이 뒤로 밀려요. 그런데 자죠. 왜냐하면 몸에 피곤하니까. 하지만 생체 리듬이 뒤에서 가서 요때 가서 자는 거니까 좀 어긋나요. 그래서 수면의 욕구를 높이는 방법, 낮에 운동하세요, 일찍 일어나세요, 낮잠 안 자고 카페인 줄이면 됩니다.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일주일 리듬을 유지하는 방법이 좀 어렵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다라는 거는 내가 눈 감는 게 아니라 방에 들어가는 시간을 결정하세요. 방에는 7시간씩 8시간만 들어갑니다. 내가 잘 시간이 되지 않으면 절대 방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기상 시간이 정해지면 무조건 방에 나오세요. 낮에 햇빛 쬐세요. 낮에 적절하게 활동하세요. 잠자기 전에 땀난 운동, 빗 쬐는 거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것만 갖고는 안 되죠. 이 2가지 리듬이 바로 이렇게 만나야 됩니다. 몸에 피곤한 거가 생체 리듬이 떨어질 때 우리는 가장 피곤함을 느끼고 쉽게 잠들고 이 생체 리듬이 꺼질 때 깊은 잠이 들어가요. 그런데 내가 피곤한 게 여기 생체 리듬이 켜졌을 때 피곤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잡니다. 왜냐하면 얘가 100%를 채웠기 때문에 뇌를 꺼지거든요. 자는데 잠들면 금방 깨요. 그리고 생체 리듬이 켜졌으니까 깊은 잠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 몸에 피곤한 거가 이 생체 시계가 잘 시간이 됐는데 몸이 안 피곤해요. 낮잠 자거나 커피 마시면. 그러면 요 갭이 짧기 때문에 이 생체 리듬 힘만 갖고는 깊은 잠을 많이 못 자요. 즉, 잘 자려면 여러분들이 자는 시간 생체 리듬을 고정하고 거기에 몸의 피로도를 최대한 높여서 그 시간 전에는 자지 않도록 맞춰서 자는 게 제일 좋습니다. 즉, 낮에는 운동 열심히 하고요. 또 낮에는 햇빛도 많이 쬐서 생체 리듬을 높이시고 잠자기 전 1시간에서 3시간 전부터는 생체 시계를 자극하는, 하지만 몸의 피로는 높이겠죠? 그런데 운동 같은 건 안 됩니다. 몸의 피로는 낮에 높이시고 생체 시계를 자극하는 땀난 운동과 여러분들이 보는 스마트폰, 이런 컴퓨터, TV는 잠자기 1-2시간 전부터 꺼야 됩니다. 그래야지 생체 시계가 꺼지면서 피로도의 힘에 의해서 7시간을 내리자는데 만약에 피로도가 앞에 있으면 생체 시계가 뒤로 밀려 있으면 꺼질 시간이 아니면 요거는 2-3시간 자고 깹니다. 여러분 중간에 깨서 고통받는 분들 많은데 바로 이것들을 교정해주면 대개는 잘 잡니다. 제가 외래에서 하는 이유가 요거를 찾아서 아까 질문 드려서 요 피로도를 높여주는 거를 그 시간대에 맞춰서 생체 리듬을 고정하는 것들만 해도 되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러 번 제가 방송 때 말씀드렸던 슬라이드인데요. 낮에 햇빛 쬐세요. 바로 눈 뜨자마자 햇빛 쬐면 잠자는 시간이 일찍 깨는 사람으로 바뀌기 때문에 30분 이후에 쬐십시오. 오전 9시, 10시, 오후 3-4시 생체 리듬이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는데 올라갈 때 쬐고 내려올 때 쬐서, 왜냐하면 내려올 때 바로 자는 건 아니니까 조금 더 견디는 힘으로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서 3-4시에 쬐고요. 낮에는 밝은 곳에 계세요. 노인들은 특히 잠자는 시간이 앞으로 당겨지기 때문에 7시에서 8시 사이에 밝은 조명, 그런 움직임을 통해서 잠을 뒤로 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 오늘 첫 시간을 맞춰서 우리가 왜 잠을 잘 자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잘 자는 잠을 자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 잠의 욕구와 일주일 리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뇌 건강, 신체 건강을 원하신다면 좋은 잠, 굿슬립에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력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절로 잘 자지 않습니다. 머리가 안다고 잘 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접목을 하셔야지 됩니다. 제가 드린 내용들이 전혀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내용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활용해서 내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데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드렸고 혹시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자주 꿈을 꾸거나 악몽을 꾸는 것도 잠을 잘 잤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이런 질문들 꽤 많습니다. 예, 우선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왜 꿈을 꿀까요? 꿈을 꾸는 거는 얕은 잠, 깊은 잠, 얕은 잠, 깊은 잠, 꿈잠, 얕은 잠, 깊은 잠, 꿈잠. 이 한 사이클이 대개 90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사이클은 꿈꾸는 잠은 적고 깊은 잠이 많아요. 세 번째부터 여섯 번째 사이클에서 깊은 잠은 없고 꿈꾸는 잠이 늘어나게 됩니다. 꿈꾸는 잠은 기억력을 높이는 기능을 하고요.
또 감정을 조절하는 그 편도체에 들어간 나쁜 감정을 없애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꿈을 꾸는 것 자체가는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은 하룻밤 자는 동안에 4번에서 6번 정도의 꿈을 꾸게 됩니다. 나는 근데 기억을 못해요 이러죠? 예, 바로 꿈을 꾸다가 깨면 기억하는 거고요. 꿈을 안 꾸고 얕은 잠, 나중에 새벽에 되면 꿈잠, 얕은 잠, 꿈잠, 얕은 잠인데 얕은 잠일 때 깨면 꿈을 기억 못합니다. 꿈꾸다가 깨면 기억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꿈을 잘 기억하는 분은 꿈꾸다가 깬 거예요. 저는 꿈을 잘 안 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주로 얕은 잠일 때 잘 깨는 거예요. 얕은 잠도 얕은 잠이지만 꿈꾸는 잠도 얕은 잠보다 더 얕은 잠이에요. 자, 그래서 자주 꿈을 꾼다는 게 나쁠 건 없어요. 그런데 악몽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악몽이라는 거는 뭐죠? 정말 그걸 경험하기 싫고 생각하기도 싫은 나쁜 기억들과 나쁜 꿈의 내용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 나쁜 꿈이 왜 꿀까요? 낮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낮에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낮에 감정적으로 흥분되거나 막 힘들었던 것들이 있어요.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이나 불안장애나 어떤 다음날 큰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중요한 일을 앞두게 되면 악몽을 주로 많이 꾸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기억을 저장하는 과정에서는 악몽을 꾸지는 않는데 악몽을 꾸는 거는 되게 나쁜 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트레스나 불안, 걱정이 많으면 깊은 잠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꿈꾸는 잠이 상대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꿈을 꿀 확률이 더 늘어나고 그리고 나쁜 감정을 안고 갔기 때문에 아까 제가 꿈꾸는 게 잠을 자는 게 기억력을 저장한다고 그랬는데 감정도 같이 저장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깨트리는 과정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쁜 기억이 많으면 그걸 깨트리는데 시간이 더 걸리다 보니까 악몽을 꾸게 됩니다. 악몽을 꾼다는 건 좋은 거는 아니고요. 하지만 꿈을 꾸는데 그게 벌꿈은 아니고 그냥 뭐 기억을 하는데 자고 나서 개운하면 괜찮다. 하지만 악몽을 꾸고 그것 때문에 낮에 힘들다면 그거는 뭔가 스트레스나 불안이나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보거나 나쁜 영화를 보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니까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 컴퓨터 보지 마시고 우리 마음과 긴장을 풀을 수 있는 제가 앞으로 계속 말씀드릴 취침 루틴, 꿀잠 루틴, 자기 전에 나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명상, 복식, 호흡, 스트레칭으로 구성되는 것들을 하시게 되면 악몽을 줄일 수 있을 거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불안장애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병원의 진료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선물님입니다. 낮잠을 자주 자는 편인데요. 짧게 자는 낮잠이 피로를 풀거나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맞는 이야기인가요? 한번 잠을 한 번에 잘 자면 낮잠도 필요 없을까요? 예, 원칙적으로 낮잠은 안 자는 게 좋습니다. 예, 이게 현대 생활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밤에 충분히 자면 적정하게 잤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낮에 피곤하지 않고 낮잠도 안 잘 정도의 양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앞에 제가 끝에 말씀드렸죠. 우리 환경이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 많아요. 내가 노력해도 그 요소를 다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에 피곤한 거를 조금 밤에 충분한 시간을 못 잘 수밖에 없잖아요. 원하지만 어려워요. 그럴 때는 낮잠을 잠깐 자는 거 괜찮아요. 20분 정도 낮잠은 괜찮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들면 얕은 잠 1단계, 2단계, 그 다음에 깊은 잠으로 넘어가는데요. 되게 깊은 잠까지 넘어간 요 시간 20분으로 봐요. 20분이 넘어가면 깊은 잠 들어갑니다. 피곤하면 이게 더 빨리 넘어가요. 예. 근데 20분 정도의 낮잠 정도면 얕은 잠 BREM 수면 1, 2단계만 해도 우리가 한 5시간 정도를 견딜 수 있는 힘을 번다고 그래요. 그 정도의 잠으로. 그러니까 내가 낮잠 한 20분 자고 나면 한 서너 시간, 8시간 개운할 수 있게 견딜 수 있죠. 근데 문제는 20분이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깊은 잠 들어가요. 그러면 깨기가 어려워요. 깊은 잠일 때는 어버가도 모르고 흔들어 깨워도 잘 못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억지로 깨어나게 되면 한 시간 또는 서너 시간 동안 머리가 멍하고 집중력도 안 되고 띵한 느낌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거를 슬립 이너티아라고 하고 슬립 이너티아라고 얘기해 수면 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수면 관성에 접어들게 되면 깊은 잠을 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고 나서 개운하려고 잤는데 머리가 무거운 게 나타나요. 예, 깊은 잠을 또 한 시간 정도 자고 나면 우리가 1시간이 넘으면 깊은 잠 자고 얕은 잠 다시 넘어가거든요. 그때 깨면 좀 개운할 수 있는데 문제는 1시간 동안에 깊은 잠 다 잤잖아요. 그럼 밤에 깊은 잠이 없어져요.
또 자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낮잠은 20분 이내로 제한하시면 여러분들이 좋을 거고, 더 좋은 거는 평소에 자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낮잠 안 주무시도록 하시고, 어쩔 수 없이 피곤하다면 20분으로 제한하시고 오후 2시 이전에 주무시기 바랍니다. 송희 엄마님께서요, 아이들 얘기를 알려주셨네요. 아이들이 수면 패턴은 어른과 다른가요? 아니면 사람마다 다른 걸까요? 훈련으로 패턴을 잡아줘야 할까요? 예, 뭐 좀 다릅니다. 앞에서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이 좀 달라요. 아이들이 이제 몇 살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 생후 6개월이 지나야지 머리에 생체 시계가 만들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생체 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기초 대사량으로 애들이 자요. 그러니까 애들이 깨어나면요, 뇌하고 몸이 막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엄청나게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다 썼으니까 막 뛰어다니지 않아도 애가 깨어있는 걸로 뇌가 커지고 근육이 커지니까 한 2시간 막 우유 먹고 2시간 있으면 에너지를 다 썼으니까 폭 자요. 또 자면은 막 충전되잖아요. 그러면 2-3시간 또 깨요. 먹고 자고죠. 아이들은 그래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은 에너지가, 내가 깨어나면 에너지를 쓰는 상황이니까 얘를 훈련으로 잡을 방법이 없어요. 생후 6개월이 지나야지 생체 시계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때부터는 아이들은 수면 훈련을 시킬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시킬 수 있어요. 그런 수면 훈련을 통해서 자는 시간을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1살이 넘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생체 리듬이 이제 완성이 돼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엄마들이 자다가 새벽에 한 번 정도밖에 안 깨거든요. 예, 한번 그거 맞춰 생각해 보시고요. 잠자기, 아이들은 한 9시간, 10시간 자야 되니까 잠자기 시간을 고정하시고, 잠자기 1시간 전에 하얀 조명 없애고 노란 조명 켜놓고 핸드폰, 컴퓨터 보지 말고 책 같은 거 보면서 우리 뇌를 조금 안정시키면서 재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행복한 인생님이요. 저는 식사만 끝나면 너무 졸립니다. 노곤노곤해져서 스스로 스르륵 잠이 잡니다. 밤에 잠이 안 와요. 예, 이거는 많죠. 식곤증이라고 얘기를 하죠. 식곤증의 이유는 뭘까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포도당 스파이크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식사를 막 드시면 막 탄수화물을 막 드셨어요. 탄수화물을 먹으면 이 탄수화물이 먹으면 포도당이 막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에너지를 원으로 작동되니까. 이 포도당이 너무 피 속에 많으면 인슐린이 막 분비가 돼요. 왜냐하면 포도당은 몸에 저장하는 호르몬이죠. 얘가 나오니까, 갑자기 인슐린이 나오니까 포도당이 뚝 떨어져요. 그러면 나른해져요. 에너지가 없는 거잖아요. 피 속에 포도당이 없고 저장되고 인슐린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이 나른해져. 어떨 때는 막 몽롱해지고 처지고 무기력해진 상태가 되고, 그걸 포도당 스파이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너무 단 거를 막 먹고 나면 무기력하고 힘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 빠지는 내용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혹시 이러기 위해서는 탄수화물보다는 점심시간에는 단백질 위주의 식사나 식이섬유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몸이 피곤한 거예요. 예, 밤에 잠을 적게 자거나 밤에 질이 나쁘게 되면 피곤하죠. 식곤증이라는 건 뭐죠? 음식을 먹으니까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위장 운동이 막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몸속에 있는 피가 뇌로 가는 게 아니라 뱃속으로 가서 도와줘요. 그러니까 뇌에 피가 적어지니 졸리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밤에 못 잔 상태에서는 뇌로 피가 적게 가게 되면 피로가 드러나게 되니까 졸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뭐죠? 음식물에 멜라토닌을 만드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드시게 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드시는 고기 같은 걸 드시면 트립토판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견과류, 바나나 이런 데 들어있습니다. 혹시 그런 음식을 점심 때 드시는 건 아닌지, 얼큰한 탕수육, 얼큰한 국물 요리들, 고기 들어있는 거, 이런 것들이 식곤증을 만드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받아볼까요? 잠들 때 유독 민감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깨울 때 거칠어진다거나 그런 성격일까요? 타고난 성격일까요? 예, 민감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는 생체 리듬은 꺼지고 몸의 피로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우리 뇌가, 생체 시계가 꺼지고 몸의 피로가 되면 뇌가 억눌려요. 그런데 뇌가 아주 불안하고 민감한 사람도 있어요. 예민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조그만 자극에도 뇌가 흥분이 잘 돼요. 그리고 교감신경이 같이 자극이 돼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체 리듬이, 몸이 피곤해도 생체 시계가 꺼지려고 해도 뇌가 깨어 있으니까, 즉 몸이 피곤해도 해서 뇌를 억눌러야 되는데, 억눌려고 하려도 우리가 예민해져서 뇌가 잘 안 억눌려요. 또 생체 시계가 꺼졌는데도 뇌가 흥분돼 있어요.
되게 민감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조그만 걱정거리가 있으면 아무리 피곤해도 잘 시간이 돼도 뭐 잠이 안 와요. 그리고 뭐 중요한 일만 있으면 그래요. 뭔가 생각에 골똘하게 있으면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분들이 아까 질문에 나온 것처럼 뭐 깰 때 거칠게 깨어난 거하고 조금 다른 겁니다. 잘 깨는 게 쉽지 않고 거칠다는 얘기는 이 잠이 부족한 사람들 얘기죠. 자기 깨기 어려워. 깊은 잠일 때 깨울 때 그러거나 수면이 부족하니까 잠이 양이 늘어나면서 그런 겁니다. 그거는 조금 성격하고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1시간이 예, 다 됐고요. 뭐 앞으로 꿀잠 이야기로 매달 넷째 주 토요일 저녁 8시에 어른들과 찾아뵙겠습니다. 예. 뭐 1시간은 아니고 50분 동안 저희가 방송이 진행되는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12월 달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꿀잠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잘 지내시고요. 예, 또 비욘드 방송 계속 진행되니까 나머지 방송 보시고 그 다음에 잠자기 1시간 전인 때는 핸드폰, 컴퓨터 다 끄시고 조용한 환경에서 책이나 음악 들으면서 잠자는 준비를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좋은 잠을 잘 수 있는 첫 단추가 깨어지고 시작될 거고 그 결과로 내일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실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